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면서 이제 많은 이제 이슈가 생기고 있죠. 전 작년 12월쯤부터 올해 이제 경기 수익률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주식도 처분하고 인버스 투자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이 나긴 했지만, 사실 주식을 투자하신 분들, 그리고 진짜 20대 분들은 정말 불쌍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20대만 보면 솔직히 좀 측은한 게, 솔직히 개인적으로 노력도 안 하면서 남 탓, 사회 탓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되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내가 과연 지금 20대라면 그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집값은 올라가고 취업률도 낮아지고, 그래서 미래는 없고, 이러니까 어떻게든 돈 벌어보려고 코인, 주식 이런 걸 열심히 투자하는데 이런 사건도 터지고 진짜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2, 3주 전쯤에 이제 지식보관소 커뮤니티에도 러시아가 침공할 것 같다는 근거에 대해 제 생각을 썼었는데, 제가 쓴 글 보면 느낌이 오시겠지만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러시아랑 전쟁이 일어날 거가 거의 확신하고 있었어요. 물론 제가 이 말 하는 게 거 봐봐, 내 말이 맞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고, 제 나름대로의 이제 논리적인 추론이랑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이런 거를 말할 때 조금이라도 설득력 있어 보이려고 좀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 최근에 1, 2주 동안만 크게 화제됐을 뿐이지 원래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이는 되게 안 좋았어요. 지금처럼 심해진 것도 거의 1년이 넘었고, 이제 슈카월드 같은 채널만 봐도 이제 1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죠. 근데 제가 처음 이제 이 사건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인 게 작년 말쯤이었나 올해 초쯤이었나 잘 모르겠는데, 우크라이나가 이제 나토에 가입한다고 러시아를 계속 도발했잖아요. 그래서 상황이 되게 안 좋아지던 와중에 러시아 이제 동부 쪽에 있던 지역들이 이제 서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다가 미국 첩보위 위성에 포착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미국이랑 이제 서방 국가들이 왜 군사 이동하냐, 군사 위협하려는 거냐,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푸틴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다, 뭐 훈련이다, 이런 이상한 핑계만 댔죠. 근데 사실 참 재밌는 게,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자꾸 나토에 가입한다고 까불어가지고 러시아가 군사적 위협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었으면 막 대놓고 핵미사일 옮기거나 뭐 우리 군사 강대국이야 조심해 막 이런 표현을 적극적으로 했을 텐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한테 걸린다고 해도 맞아, 우리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면 전쟁할 거야, 뭐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북한을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 쳐들어올 생각도 없으면서 뭐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일만 생기면 뭐 대놓고 미사일 쏘겠다 그러고 뭐 막 대놓고 욕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제가 지식보안소 채널 커뮤니티에도 썼던 것처럼 역사적으로 실제로 전쟁을 할 생각이 없을 때는 대놓고 좀 위협을 하고, 전쟁을 해서 이기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은 오히려 은밀하게 이동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 대체 푸틴이 왜 군사적 위협을 하는 건 하는 건데 왜 그걸 자기 입으로 부정을 하지? 약간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푸틴 입장에서 좀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군사 위협이 목적이면은 지 입으로 그걸 부정하는 경우의 수가 되게 많은 것 같진 않았고, 반대로 우크라이나를 예전에 크림반도 사태 때처럼 우측에 있는 이제 돈바스 지역을 강제로 병합하려는 생각이면 좀 말이 된다고 느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은 무슨 병력 이동이 한 달이 넘게 걸리냐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러시아가 이제 땅덩어리도 워낙 큰데다가 이제 한 번에 모든 부대가 이동하면 너무 티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은밀하게 조금씩 이동하는 게 원래 맞고, 이게 조심히 이동하다 보면 사실 한 달이 아니라 몇 달씩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게 인공위성이 잡을 수 있는 표적의 크기가 어느 정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탱크 한 대 뭐 이렇게만 이동하면 거의 발견하기 힘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에 막 큰 부대가 이동하면 이제 발각이 되고 이러는 건데, 물론 미국은 이제 첩보위성의 해상도가 우리 일반적인 위성이랑은 차원이 달라서 웬만하면 다 걸린다라고 알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푸틴이 부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길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지난달쯤에는 아예 우크라이나 동부 쪽에 이제 러시아 군인들이 있다는 이제 목격담이 나왔는데도 푸틴이 자신 모르는 일이다, 그냥 걔네들이 러시아 군복만 입고 있는 거지 러시아 군인 아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좀 심상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12월에는 인버스를 좀 해지로 들어가서 되게 조금만 들어갔었는데, 지난달에 뭔가 삘이 꽂혀가지고 인버스 비중을 왕창 늘렸었죠. 그래도 이제 인버스 투자는 이제 시간이 적이기 때문에 너무 큰 비중을 투자할 수는 없어가지고 뭐 그냥 소소하게 한 500만원 정도 벌긴 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이런 제가 알고 있던 정보 하에서는, 저는 항상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 하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곤 해요, 머릿속에서. 근데 이제 뭐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뭐 지금 시대에 무슨 전쟁이냐, 세계 3차 대전 날 일이 있냐, 이렇게 말하긴 했는데, 솔직히 푸틴 같은 경우는 지지율도 계속 높았고, 예전에 비정상회담인가에서 러시아 미녀로 나왔었던 분도 이제 푸틴을 되게 엄청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푸틴이 집권을 하고 러시아 경제력도 엄청 올라가고, 사실 러시아를 다시 강대국으로 만들어준 되게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 약간 푸틴이 한국의 박정희를 존경한다는 얘기도 몇 번 했었는데, 실제로 박근혜 시절에는 이제 직접 우리나라에 찾아와가지고 그 박정희를 자기가 되게 존경한다는 얘기를 하고, 진짜 박정희 뭐 칭피 사인 같은 것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런지 아무래도 이제 박정희 자서전도 읽었다 그러는데, 박정희처럼 이제 독재를 하면서 경제를 부흥시키는 능력이 되게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푸틴을 왜 지지하냐라고 생각하면, 약간 우리나라의 박정희랑 비슷한 느낌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면 돼요, 러시아에서. 아무튼 이제 그렇게 푸틴이 이제
지지율이 높고 하니까 명분은 만들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지식보안소 커뮤니에서도 말하긴 했었는데, 우크라이나 동쪽에 있는 친러시아 세력이나 러시아에 있는 잠복 요원 같은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한 것처럼 꾸며서 명분을 만들고 나서 침공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했죠. 이게 간단하게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어차피 이제 동부 같은 경우는 이제 분리주의자 때문에 내전들이 생긴 상황이니까 그쪽에 이제 훈련이든 뭐든 이제 군사적 이제 핑계로 이제 군대를 보낸 다음에 그 우크라이나의 반군이 됐든 뭐 정규군이 됐든 어떻게든 러시아 군인을 먼저 공격하기만 하면 우리들을 너희가 공격을 해? 그럼 나도 공격한다. 이건 정당방위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 그런 시나리오로 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뭐 지금처럼 뭐 동부 지역을 독립국가로 만든 다음에 이런 식으로까지 갈 것까지는 당연히 생각 못 했는데, 뭐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이게 말이 되냐 싶은 분들 많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북한이 만약 먼저 미사일을 먼저 쏘면은 충분히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이미 우리나라가 10년 전에 전쟁이 일어날 뻔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 국방부 장관이 폭로했었죠. 그 2010년도 연평도 포격 때 우리나라 군부에서는 이제 전면전 시나리오를 계획하고 전면전 하려고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전작권이 미국에 있어가지고 미국이 허락을 안 해가지고 전쟁을 못했었다고 이제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이 폭로를 했었죠. 사실 그때 우리나라에 전작권이 있었으면 우리나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고, 왜냐면 그때는 북한이 핵무기가 완성된 게 아니라고 보였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북한이 먼저 포격해서 민간인 사망자까지 냈고,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 미사일 사령부, 포천에 있는 미사일 사령부는 북한에 있는 주요 군사 시설들을 다 타겟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쟁 나자마자 거길 다 미사일로 쏘고 나서 시작 개전을 하면은 그렇게 큰 피해가 없을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도 했어요. 물론 우리나라도 결국은 피해는 당연히 많이 있겠지만, 현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전은 무기를 죽이는 전쟁인데, 뭐 공항이나 항만 이런 걸 파괴하고 뭐 전투기, 탱크, 전함, 뭐 기계화보병, 뭐 이런 전쟁 무기들을 파괴하는 전쟁이니까 약간 그런 양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뭐 옛날 같은 경우에 사람 한 명 한 명이 위협적이어서 전쟁 이퀄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었었는데, 지금은 뭐 미사일, 탱크, 뭐 전함, 전투기 이런 것들이 위협인 시대라서 물론 민간인 피해도 결국 발생하긴 하는데, 뭐 그리고 상대가 북한이라서 북한은 그런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뭐 아무튼 전쟁이 날 뻔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러시아도 뭐 우리나라 뭐 연평도가 포격받는 그런 시나리오를, 우크라이나한테서 포격받는 시나리오를 만들면 충분히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었고, 실제로는 이제 돈바스 지역을 이제 독립국가로 선포를 했는데, 우크라이나 이제 군대가 이제 돈바스에 있는 이제 반군을 공격을 하니까, 돈바스에 있는 국가는 우리 러시아랑 동맹 국가인데 너희들 왜 공격해? 이건 정당방위야.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전포고에서 들어간 거잖아요. 물론 러시아도 이 전쟁으로 민심이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푸틴도 아직도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우크라이나가 자기네 군대를 먼저 공격해서 정당방위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만약에 북한이 먼저 공격을 해서 쳐들어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많은 사람이 지지를 할 건데, 뭐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되고, 이게 참고 러시아가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단지 이게 분명히 푸틴이 분명 다 짜놓은 계획일 텐데 증거가 없어요. 푸틴 말대로 동맹국이 먼저 공격을 받아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화 유지군이 들어간 거면, 그거를 이제 반박하려고 하면은 러시아가 이걸 자작극으로 했다라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참 이게 진짜 어려운 얘기. 아무래도 그래 러시아가 너무나 압도적인 군사력 차이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심증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먼저 공격할 이유가 없죠. 바보도 아니고. 그래서 심증은 빼박이긴 한데 증거가 없으니까 사실 뭐라고 하긴 좀 그렇죠. 뭐라고 할 수는 있는데 증거가 없는 건 맞죠. 뭐 예를 들어 북한이 연평도를 우리나라를 공격했던 게 자기네들이 한 게 아니라 남한이 무슨 뭐 자기네들한테 특파원을 보내서 뭐 걔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작극을 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면 우리는 황당할 거잖아요. 증거도 없이. 그러면 물론 북한은 국제사회에 신뢰가 없어서 개소리라고 받아들이긴 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처럼 증거가 없는 상황이긴 해요. 아무튼 그런 이유랑 푸틴의 평소 이제 호전적인 성향을 감안하면은 저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봤었고, 이제 앞으로가 좀 문제인데, 저는 이제 진짜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 정말로 안타깝긴 한데 결국에는 이 키예프가 함락이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필사적으로 막고 있긴 하잖아요. 근데 그 전력 차이가 너무나도 커가지고 개전과 동시에 이제 공군 쪽은 러시아가 이미 장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하늘에 러시아 정투기가 계속 날아다니면서 군사 표적들을 계속 포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현대전은 어차피 그 군사 무기들을 부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 탱크, 전투기, 전함 이런 것만 다 부셔 놓으면 이기는 전쟁인데, 지금 공군을 러시아가 장악해가지고 하늘에서 날아다니면서 보이는 족족 다 부시고 있어요. 그거를. 그래도 결국 점령을 하려면 이제 보병이 들어가서 점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시가전으로 이끌고 있고, 어쩌면 러시아가 패할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던데, 안타깝지만 솔직히 지금부터는 사실 푸틴이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이미 공중을 러시아가 다 장악을 해버려가지고, 거기에다가 러시아가 이제 군사 강국인데다 소련 때부터 알잖아요. 그 소련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로켓 기술이 엄청 발달했었기 때문에, 특히나 미사일 기술이 장난이 아니고, 미사일 숫자로 따지면은
진짜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을 가지고 있어서 이론상으로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건물을 미사일만으로 부실 수가 있어요. 진짜 미사일 기술로는 세계 미국이랑 한 1, 2위를 다투거든요, 러시아가. 근데 지금 여론이 푸틴한테 굉장히 안 좋잖아요. 푸틴은 군사시설만 공격을 한다고 주장을 했지만 어차피 민간인 사상자가 안 나올 순 없고, 이 상황에서 푸틴 입장에서 좀 제가 빙의를 해봤는데, 만약 전쟁을 다시 멈춘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래도 푸틴 그렇게 악당은 아니었네, 약간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당연히 여론이 더 좋아질 가능성은 없죠. 어차피 지금 전쟁을 멈춘다고 해서 여론이 좋아질 가능성은 이미 제로고, 오히려 이제 여론은 지금 푸틴이 발을 빼게 되면은 푸틴 완전 사이코패스의 전쟁광인데 전쟁도 못 이기는 멍청이네 라고 약간 이런 것까지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푸틴 입장에서는 지금 전쟁을 멈추면 사이코패스의 전쟁광인데 전쟁도 못 이기는 약한 놈까지 되니까, 제가 만약 푸틴이라면 그럴 바에는 그냥 사이코패스의 전쟁광이라는 여론 어차피 안 바뀌니까 전쟁이라도 이긴 놈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지금까지 얘기한 거나 앞으로 얘기할 거 다 뇌피셜이에요. 만약 이제 키예프에서 계속 버티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푸틴이 할 선택은 방송이나 뭐 확성기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며칠까지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민간인들은 대피하라고 이런 식으로 방송 뭐 일주일, 2주일 이렇게 기간을 준 다음에, 그 이후에 되면은 군사 목적과 상관이 없더라도 시가전이 될 수 있는 모든 목표물을 미사일로 타격해가지고 부시는 그런 전략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공중은 러시아가 다 장악을 했으니까 그 전투기가 계속 날아다니면서, 어차피 기름도 많은 나라잖아요. 키예프에 존재하는 모든 시가전을 할 수 있는 지형지물을 다 파괴해버리면 러시아가 무조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거든요. 이제 게릴라전도 이제 약간 그런 전쟁 그 구조물이 남아있어서 가능한 거지, 이제 이라크전이나 이런 데에서 미국이 게릴라한테 맥을 추기 힘든 이유가, 이라크 같은 데에서 보면 이제 민간 시설들에 이제 테러범들이 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민간지 이게 테러범의 숙소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막 무차별 폭격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미국도 쉽지가 않은 건데, 만약에 푸틴이 맘먹고 민간인을 키예프에서 다 대피하라고 방송을 한 다음에 모든 건물을 부셔버리면은 게릴라전이 통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안타깝긴 한데, 결과적으로 지금 그 다른 나라에서 진짜 군대를 보내지 않는 이상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결국 푸틴 맘먹기에 달린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키예프를 장악을 해야겠다라고 푸틴이 맘먹으면 무조건 푸틴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고, 아마 이것도 다 계산을 해가지고 들어갔겠죠. 그리고 이게 현대전에서 공군의 중요성을 알면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사실 이런 약점을 이용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군대도 민간인 거주지 같은 데 장갑차를 숨겨두고 약간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긴 한데, 그게 지금 혹시 난리난 우크라이나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러시아 이제 전투기가 와가지고 민간 아파트를 폭격하는 장면처럼 찍힌 게 있어요. 나온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민간 아파트에 숨겨놔 있던 장갑차를 러시아 전투기가 폭격하는 장면이거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우크라이나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일단 탱크나 장갑차 같은 걸 민간 시설에 숨겨놓는 게 최선인데, 결국에는 공중을 장악당했기 때문에 전투기가 천천히 날아다니면서 이제 그런 거를 다 파악을 하면은 결국에는 모든 장갑차랑 탱크는 다 폭격으로 사라질 거라고 보고, 그리고 어차피 이제 언론은 이제 푸틴을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푸틴 이미지가 나락이라서 푸틴 어차피 여론이 망한 거 전쟁이라도 이기자라는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배수의 진이에요. 푸틴은 이제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무조건 맘먹고 제가 말한 이런 전략들을 쓰면은 푸틴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고 판단 내렸고, 혹시 이게 세계대전으로 발전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신데, 저는 이제 그럴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봐요. 왜냐면 세계대전은 그렇게 쉽게 나지도 않고, 근데 뭐 경우의 수로만 따지고 보면 세계대전이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분명 존재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프랑스가 러시아 민간 선박을 납포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 푸틴이 되게 화를 내고 있답니다. 뭐 이게 푸틴 말에 의하면 민간 선박은 이제 아무 죄가 없는 러시아 자국민인데 지금 뭐 하는 거냐 약간 이러면서 화를 내는데, 솔직히 아니 지금 푸틴도 본인의 선택 때문에 이제 잘못 없는 민간인들도 죽은 건 맞잖아요. 지 때문에 민간인들이 죽은 건 생각을 안 하고 푸틴이 화낸다는 것도 참 적반하장이고 완전 또라이인가 싶긴 한데, 아무튼 이 민간 선박이 납포된 걸 빌미로 해서 이제 러시아랑 서유럽의 관계가 이제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은 이게 세계적인 전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약간 이런 측면에서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세계대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뭐 0%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튼 진짜 아이러니한 게 푸틴이 진짜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쟁은 어떤 식으로도 용납이 될 수가 없으니까, 뭐 우크라이나가 설마 전쟁하겠어 이런 배짱으로 나토 가입한다 푸틴을 도발한 것도 사실 좀 외교적으로 잘한 것 절대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은 우크라이나가 군사력이 러시아한테 한참 밀리는데 굳이 그 상황에서 러시아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우린 나토 가입하면 끝이야 어쩔 건데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것도 외교적으로 잘한 건 아니죠.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잘한 건 아니고
푸틴은 정말로 잘못한 건데 전쟁은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이제 푸틴을 강하게 비난하면 비난할수록 되게 역설적이게도 푸틴 입장에서는 전쟁을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한다는 게 참 역설인 것 같아요. 그래 이게 좀 진짜 아이러니한 것 같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결국 평화를 유지시켜주는 거는 강한 국력이라는 걸 사실 역사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